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중급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S 프로그램 강의를 들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라고 강의 노트를 따로 만약에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강의 노트를 카피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네이버 가서 블로그 검색 이코놀리 사용자 별명 아이디 이기사 프로그램 강의 노트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SES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SES를 배우니까 SES로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정말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세스가 제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프로그램도 알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 해보고 세스에서도 한번 시계열 분석 한번 해보고 하면 바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세스를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정말 시계열 분석은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이런 거는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 시계열 분석은 아주 잘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시계열 분석은 왜 배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시계열 분석 이 모형이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리그레션 배우지만 리그레션은 잘 도움이 미래 예측이라는 게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시계열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미래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세수로 하면 더 도움이 됐죠. 결과 세수가 주는 우리 결과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해하기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계열 분석 요거를 잘 배워주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계열 분석 우리가 처음이지만 중급에서는 이게 처음이지만 중급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기초 여러분들 14강 여기 나온 것처럼 15강에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소위 말하는 AR 모델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인 A16강의에서 Moving Average 이동 평균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건너뛰고 이 지금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A14하고 A15, A16 강의를 기초 강의들을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고 한번 이 내용을 보고 이 강의를 이용하시면 이 강의를 청취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급 강의에서 이 B14 강의를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기초 강의에서 안 한 ARMA 모델, 그러니까 AR하고 MA 모델을 기초 강의에서는 따로따로 배웠어요. 그런데 ARMA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혼합되어 있는 모형을 ARMA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ARMA 모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모형인 ARMA A11 ARMA 11 모형을 이제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ARMA 11을 쓰면은 이렇게 돼요. 14-1식처럼 YT는 컨스탄트 항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게 값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정된 어떤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리그레션 배울 때 회귀 모형 배울 때 절편값이죠. 절편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그냥 특정한 딱 값 더하기 여기서도 이제 시계열 모형에서도 절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절편은 어떤 미인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값 yt라는 변수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값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값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알파 곱하기 yt-1 이렇게 하고 더하기 엡실론 t 하면 요거까지는 엡실론 t까지는 뭐예요? AR 원 모형이죠. 그죠? 근데 엡실론 t 더하기 베타 엡실론 t-1 하면 요거까지 엡실론 t하고 베타 엡실론 t-1만 보면 요거는 MA1이죠. 이동 평균 모형 1차 first order MA 모형이니까 1차 이동 평균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R 모형하고 MA 모형하고 이 두 모형이 합쳐져서 ARMA 1, 1 모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열 분석 모형은 시계열 모형은 뭐가 제일 가장 중요한 그 통계적 자료입니까? 통계적 어떤 특징입니까? 우리가 통계적 측정하면 시계열 모형의 통계적 측정하면 ACF하고 PACF라고 하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하고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기초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요것들이 그러면 ARMA11 요거 AR하고 MA가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든 요 ARMA1, 1 모형의 ACF하고 PACF는 어떠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들은 AR1의 ACF, PACF, MA1의 ACF, PACF 이것들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합쳐졌으니까 그 모형을 결정하는 ACF, 오토콜리션 펑션하고 파셜 오토콜리션 펑션이 또 다 같이 합쳐진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하고 두 개를 합쳐서 뭐 다 각각이 간단한 모형들이니까 두 개를 합쳤고요. 지가 뭐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계열 모형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ACF를 따져보고 PACF를 따져보면 아주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건너뛰고요. 이거를 그 대신에 뭘 하냐면 세스가 주는 우리 결과값들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이 강의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ACF하고 PAC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당연히 그 기초 모형 14강, 15강, 그 다음에 16강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AR을 이해하고 MA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 ACF하고 PACF 이런 그 디스커션 이거에 대한 토론은 이런 강의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너뛰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가지 이 세스가 어떤 뭐 결과를 우리한테 딱 주는데 결과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결과를 이용하는 거하고 이용을 못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용을 못하면 뭐 하러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세스를 이제 돌려서 뭐 결과값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뭔지 특히 우리가 지금 ARMA 11이라고 쓴 거하고 세스가 쓰는 방식하고 다르면 완전히 이게 헷갈리게 되고 이해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 더 하기 전에 세스가 쓰는 ARMA 11은 우리가 쓰는 건 이제 그 전 슬라이드에서 했는데 세스는 ARMA 11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4-2가 그 식인데 세스는 이렇게 씁니다. equal sign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에는 AR 부분을 쓰고 오른쪽에는 MA 부분, MA 파트를 쓰고 AR 파트를 쓰고 이퀄 사인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로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헷갈리게 뭐 지금 보기만 해도 헷갈리는데 이거 헷갈리는 거를 어떻게 우리 식대로 이거를 우리 식대로 전환을 하면 우리가 쓰는 식대로 전환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우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4-2식은 세스 방법, 세스가 표기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왼쪽에 1 빼기 알파 L 곱하기 YT 빼기 뮤 했잖아요. 그래서 뮤는 여기서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게 회귀 모형이라면 절편에 해당하는 거, 절편 뮤 어떤 컨스탄트라는 거예요. 이건데 이것을 이제 1 빼기 알파 L은 여기서 레그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L 곱하기 YT 하면 뭐가 돼요? YT 마이너스 1이죠. 뒤쪽으로 한기 무브하는 옮기는 거죠. 이렇게 L 곱하기 YT라는 거는 그죠? T를 뒤쪽으로 보내는 거지. T를 어떻게 해요? T-1기로 보내는 거지. 그지? L 곱하기 YT는. 그래서 이게 레그 오퍼레이터인데 그것이 왼쪽에도 있고 이퀄 사인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T가 붙은 변수는 T-1으로 하면 됩니다. L 곱하기 엡실론 T 하면 엡실론 T-1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그냥 뭐예요? 알마 11의 파라미터들, 개수들이죠. 개수를 알파하고 베타로 썼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AR 파라미터, 베타는 MA 파라미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자, 그거를 곱했어요.
y2 곱하기 1 빼기 알파 L 했고 뮤 곱하기 마이너스 뮤 곱하기 1 빼기 알파 L 해가지고 따로따로 곱해버렸어요. 이퀄 왼쪽은 그냥 엡실론 t를 다 곱했습니다. 1 곱하기 엡실론 t고 빼기 베타 L 곱하기 엡실론 t니까 L 곱하기 엡실론 t는 뭐라고? 엡실론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뒤쪽으로 한기 무브 하는 거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됐고 왼쪽에 1 빼기 알파 L 곱하기 yt는 그래 해봤습니다. yt 빼기 알파 L 곱하기 yt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L 곱하기 yt 아직 yt-1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 L 곱하기 뮤 만약에 L 곱하기 뮤 같이 t가 없는 변수는 그냥 L은 뭐 곱하면 많아 있으나 많아인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뮤에 t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면 yt 빼기 알파 L 곱하기 yt였으니까 L 곱하기 yt는 뭐라고요? yt-1이 되는 거고 1 빼기 알파 곱하기 뮤는 그냥 L이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1-알파 곱하기 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거 엡실론 t 빼기 베타 엡실론 t-1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왼쪽 편에 이퀄 사인 왼쪽 편에 있는 알파 곱하기 yt-1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빼기 알파 뮤 더하기 플러스가 돼서 알파 곱하기 yt-1 더하기 엡실론 t 빼기 베타 엡실론 t-1 이렇게 돼서 만약에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뮤 괄호한 거 요거를 뮤를 const const라고 한다라면 const 더하기 알파 곱하기 yt-1 플러스 엡실론 t 빼기 베타 엡실론 t-1 이게 14-30 그래서 14-30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14-3 yt equal const const 더하기 알파 yt-1 플러스 엡실론 t 빼기 베타 엡실론 t-1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식대로 써보니까 이게 사이스 식을 우리 식대로 변형해서 써보니까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 모형에서 우리는 플러스로 쓰는데 CS는 마이너스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플러스 베타 엡실론 t-1인데 CS는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t-1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CS가 우리가 추정치다. CS가 추정치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값 중에서 MA 값들, MA 개수를 추정한 값에는 마이너스 베타, 우리는 플러스 베타로 쓰는데 마이너스 베타로 쓰니까 뭐예요? 부호가 달라져요, 부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CS 결과 해가지고 얻는 MA 모형의 개수 추정치는 뭐예요? 부호를 바꿔야 돼. 만약에 마이너스 뭐 0.70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0.70으로 바꿔야 되고 만약에 플러스 0.6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0.6으로 부호를 바꿔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모형 모델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 내셨나 그래가지고 그 모델 하나님이 사용한 시계열 모델이 뭔가 하고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스텝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예요. 시계열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그 파라미터 값도 다 알고 우리가 하느님이 돼서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CS를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여기서 같이 일단 알마 11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알마 11으로 데이터를 우선 만들어내. 우리가 하는 힘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CS가 계산한 값들, 결과 값들을 쭉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CS가 이렇게 추정을 한 거구나.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일단 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내놓고 그 데이터를 모르는 척 하면서 모형도 우리가 하느님이 돼서 다 알지만 모형도 우리가 모르는 척 하면서 모르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모형이 뭔지 이렇게 탐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배우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seed 1, seed 2, seed 3 해가지고
데이터 알마 11에서 이건 뭐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시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드 1은 1234, 시드 2는 5678, 시드 3는 9012 이렇게 됐고, 컨스트 아까처럼 이거는 절편 같은 거, 회귀 모형의 절편 같은 값은 컨스트는 0으로 하자. 이게 조금 귀찮아져요. 0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귀찮아지니까 0으로 해놓고, 알파 값 요거는 AR 값이죠. AR 파라미터 값을 0.7이라고 하고, 베타 MA의 파라미터 값은 0.8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N은 200 그래가지고 샘플은 200개 우리가 이제 생산해 내는 거죠. 창출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게 while leg하고 e leg 요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룹 안에다가 요거를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while leg하고 e leg는 두 룹 전에 이렇게 만들어 넣어놔야죠. 준비해 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while leg은 뭐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random 해가지고 그것도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while leg 값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random standard normally distributed 된 정규 분포를 정규 노멀 분포를 가지고 있는 random number generator를 이용해서 펑션이죠. random number 펑션을 이용해서 seed 1을 써가지고 이제 한 숫자를 딱 제너레이트해서 생산해내서 yleg라는데 넣어놓고 eleg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랜덤 넘버 무작위 숫자를 제너레이트해서 생성해내서 eleg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룹이 시작되는 거죠. j equal 1부터 n까지 n이 200이니까 200번 그 2에서 end까지는 200번 쭉 도는 거 두 룹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200개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이 두 룹이죠. 2에서 end까지. 그래서 이제 보면 E가 그 안에 둘룹 안에도 E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epsilon T라고 쓴 거, 그거 epsilon T라고 쓴 거죠. E는 여기서 그래서 random 똑같이 스탠다드 노멀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 랜덤 넘버를 생성해내서 seed 3로 그래서 seed는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컴퓨터 과학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셋에 대해서 만약에 깊이 안다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y equal 모형은 알마 원문으로 이제 모형을 써놨죠. 그죠? const 더하기 알파 곱하기 y leg 더하기 e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곱하기 e leg. 그러니까 e leg는 epsilon t-1이고 yleg는 yt-1이고 그거죠. 그죠? yt-1 이제 et-1 e는 epsilon t고 그래서 아웃풋 다음에는 yleg equal y, eleg equal e 항상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 꼭 필요하고요. yleg equal y가 먼저 와야 되나 eleg equal e가 먼저 와야 되나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eleg equal e가 먼저 와도 됩니다. yleg하고 eleg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200개를 생성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해낸 데이터 가지고서 프락 gplot, 프락 아리마, 프락 프린트 요거 세 개를 이제 하는 거죠. 프락 프로시저를. 자, 그래서 gplot에서는 창출된 데이터를 플러팅 해보면 어떻게 생긴 게 이제 알마 11이라는 게 뭐 이걸 플롯 해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프락 플롯 gplot을 한 거고 프락 아리마는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요게 필요한 겁니다. 요게 아리마가 시계열 분석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R만데 I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리마 요 밑에 이제 나오지만 요 밑에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identify 아리마 다음에는 identify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문법입니다. 프락 아리마의 문법은 그 다음에 identify 하고 variable 어떤 variable을 identify 하라고 그래서 var equal var은 variable의 이제 줄임말 var equal y라는 변수의 데이터가 있거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identify를 해보고 그 다음에 estimate 해보라. 이 estimate 그 다음 p equal 1, q equal 1 어떤 모형을 estimate 하는데 어떤 모형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줘야 돼요. p는 ar 오더는 1 MA 오더는 1. 그래서 R마 1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P equal 1, Q equal 1. P는 뭐예요? R마 AR 오더, Q는 MA 오더라고 그랬어요. 그걸 써야 되고, method는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라고?
ML maximum likelihood 최우 추정법으로 추정해라. 최우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maxIT는 maximum iteration은 요거 iteration 그 maximum likelihood은 iteration으로 하는 거거든요. 반복 추정으로 하는 건데 반복 추정을 몇 번까지 maximum 200번까지 하세요 하느라고 maxIT는 maximum iteration 추정 반복 추정은 200번까지 no constant 여기에서 우리가 const const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우리가 이제 0이라고 하고 추정도 하지 말아라 해서 constant는 없다는 거죠. no constant. 그래서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no constant 이거는 우리 모델이 하느님 모델 우리가 하느님이잖아. 그죠? 하느님 모델에 없으니까 no constant 요거 옵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forecast 이게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의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forecast 하는 거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거니까 요거는 꼭 알아야죠. forecast 미래를 얼마만큼 12개.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일별이라 그러면 오늘이 만약에 데이터 끝난 날이라면 오늘부터 12일, 내일부터 12일까지. 만약에 데이터가 월별 데이터다 하면은 이 데이터 마지막 끝나고 나서 12달까지를 예측을 해봐라, 포캐스트 해봐라 하는 거고, 그 포캐스트 하면서 생성된 자료들은 OUT1이라는 작은 글씨로 스몰 레터로 써놨죠. OUT1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안에다가 넣어놔라. 그러니까 포캐스트 하면서 생성된 값들 있잖아요. 그거를 쭉 써놔라 했어요. 거기다가 OUT1이라는 바구니 안에다 넣어놔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 out1 하고 그냥 바로 run 한 거는 뭐냐면 프린트 해가지고 바로 런한 건 OUT1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안에 들은 모든 데이터들은 다 프린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린트하면 var 뭐를 프린트하라고 하고서 우리가 var variable 이렇게 var 해놓고 띄우고서 이제 내가 프린트하고 싶은 변수들 이름을 거기다 쭉 적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run 하고 바로 나오면 있는 거 다 이겁니다. OUT1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프린트하거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는 여기 아리마 했으니까 아리마를 좀 설명을 하면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의 이니셜들, 그래서 그게 아리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egrated는 뭘 합하다, 뭐 인테그레이트 돼 있다. 그 나라도 인테그레이트 여기 우리 같이 통합돼 있어. 통합된 나라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그레이트 돼 있다 하는데 여기서의 인테그레이티드는 뭐냐면 불안정 난스테이셔널이다 이거예요. 난스테이셔널 시계열 모형 해가지고 사실은 안정 시계열 모형이건 불안정 시계열 모형이건 다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integrated, auto regressive, 그냥 moving average R바가 아니라 integrated 된 것까지도 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리마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에서 그래서 아리마에서 I는 integrated, 즉 뭐라면 불안정한 시계열 모형 이다 이런 거예요. 그 시작은 불안정 모형이니까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인 거거든요. 이게 불안정 시계열 모형 안에는 인테그레이티드가 없다, 인테그레이션이 없다 하면은 그게 안정 시계열 모형, 스테이셔너리 AR마가 되니까 이 불안정 시계열 모형 인테그레이티드 됐다고 하는 것이 더 아까 얘기한 대로 포괄적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인테그레이티드까지 넣은 건 아리마라고 넣은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웃풋으로 결과로 이제 G+플라 여기에 결과가 나왔네요. 보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막, 쭉 내려갔다가 또 쫙 올라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백색 잡음 이렇게 프린트하면 이렇게 플랫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빌딩 블락입니다. 타임 시리즈에 뭐냐 빌딩 블락이라는 거 그게 진짜 블락이에요. 블락 가지고서 뭐 여러분들 저 집 질 때 우리나라 말로 블록이라고 그러죠. 블로크라고 그러나요? 블록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쌓아서 집 짓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이 집을 짓는데
아주 그 뭐랄까요 엘리먼트 참 최소 단위의 어떤 블락인 빌딩 블락이니까 여기도 사실은 백색 잡음이 엡실론 t라고 표시하는 거 그게 빌딩 블락입니다. 엡실론 t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로 더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빌딩 블락인데 여기에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면 아 이거 AR이 있네. AR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안 보이면 아 여기는 AR이 없고 MA만 있구나. 저 이동 평균 모형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딱 알아차려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이동 평균 모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오르락 내리락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예요? 전부 AR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AR 파라미터가 얼마? 0.7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주 심하게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천천히 하는 거면 그거는 0.8, 0.9 이렇게 1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0점으로 1보다는 작지만 1에 가까운 AR 파라미터가 있으면 AR 계수가 있으면은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오르락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0.7이기 때문에 0.5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0.7이니까 이제 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G 플랫 결과고 그 다음에 이제 identify 그 다음에 이제 identify가 나오는데 처음에 프라그리마 하고서 identify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법으로. 그래서 equal y 하는 결과의 처음 결과가 요겁니다. 그래서 CS는 이렇게 이제 요게 결과 첫 번째 결과인데 identify variable equal y 한 거. 이거에 이제 여기 보면 mean of working series, mean of working series는 200개 working series 우리 데이터 200개가 있는데 거기에 평균값 mean of mean이니까 그래서 0.515239 여기에 원래 하느님 값은 얼마야? 이제 expectation y 하면 expectation y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뭐를 썼어요?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는 건 뭐예요? 민이 0이고 베리언스가 얼마? 분산이 얼마?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 값의 하느님 민은 얼마야? 0이지. 0인데 요거 200개를 합쳐가지고 n으로 200으로 나눴더니 0.515239가 나오더라. 그거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여기 왼쪽 편에 설명해 놨어요. SD, as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라고 하던가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Y의 표준 편차입니다. Y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 yi에서 각 yi 값, y1 값, y2 값, 이제 세 번째 값, y3 값, 모든 값에서 뭐를 빼요? 우리가 구한 0.515239 y 바가 평균가 mean of working series를 빼서 그거를 제곱해서 다 더하고 200번 다 더하고 n-1로 나눈 거를 스퀘어로 씌운 거예요. 루트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n-1을 왜 1을 빼요? 우리가 y 바를 구했으니까 199, 200개 중에서 199가 알고 y 바를 알면 마지막 값 y의 200번째 값은 우리가 계산하면 돼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할 수 있는데 degrees of freedom이 199입니다. y 바를 알면 평균값을 알면 200번째 값 안 가르쳐줘도 나 알아. 내가 계산해 볼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99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거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구한 값이에요. 그게 얼마? 2.79 2.739543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이 나오는데 auto correlation check for white noise가 이제 나와요. identify 한 걸로 요거 identify 해서 요 얻은 것들인다 이게 전부. 그래서 요게 뭐냐면 CS는 처음에 프라그리마 해가지고 identify 하면 요 identify variable equal y라고 하는데 y 데이터들이 가장 기초적인 블락이라고 뭐라 그러죠? 백색 잡음이라고 해서 이제 백색 잡음 아닌가 하고 테스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CS에서 CS 사람들이 CS의 프라그리마를 프로그램할 때 요거를 자동적으로 체크하게 한 것도 참 나이스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빌딩 블락으로 여기에 이게 Y의 값들 데이터들을 보니까 네가 뭐 굳이 AR이 있고 AR이 오다가 얼마고 MA 오다가 얼마고 R만 얼마인지 굳이 고생할 필요 없어. 이거 화이트 노이즈야. 그냥 그 따질 필요가 없어. 아예 빌딩 블락 자체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무슨 뭐 얼마고 얼마 1인지 얼마 2인지 얼마 10인지 뭐 우리가 내가 고생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먼저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auto correlation check for white noise라는 거 white noise인가 아닌가를 내가 체크해 줄게. 일단 Y에 대해서 Y 데이터에 대해서 200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보면 two leg하고 chi-square하고 degrees of freedom df하고 probability 소위 말하는 p 값이라는 probability가 greater than chi-square 값 요게 값하고 요것들을 다 여기다 해줘요. 그 다음에 auto correlation first order auto correlation 0.890 0.710 0.561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해주는데 요게 사실은 0.890이 first order auto correlation 값이고 0.710이 second order auto correlation 추정치고 third order auto correlation 추정치는 0.561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sixth order auto correlation까지 0.231까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에 보면 0.173 요거는 seventh order 7번째 자기 상관값 추정치 8번째 추정치 뭐 이렇게 해서 또 12번째 추정치까지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서 뭐 규모가설을 뭐를 테스트하느냐면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first order 오토 코릴레이션 자기 상관이 0이다.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두 번째 자기 상관이 0이다. 그래서 이 0들을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자기 상관까지 전부 0이다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 규모가설 거기 밑에 설명에 나오죠. 그래서 row 1 equal row 2 equal 해가지고 row 6까지 전부 0이다. 전부 0이야. 요거를 규모가설 여기에 쓰이는 row 1, row 2 요것들은 주로 시계열 분석에서 항상 row를 쓰는데 자기 상관 첫 번째 first order auto correlation을 row 1이라고 하고 second order auto correlation을 row 2라고 하고 이렇게 row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개가 다 0이다라는 요 규모가설은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데 카이스퀘어 통계를 사용해서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여기서 얻은 카이스퀘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395.89 굉장히 큰 값이에요. 6개가 전부 0이라는 것 치고는 굉장히 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면 P 값, 소위 말하는 PR greater than chi-square거나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요 값이 얼마나 되느냐? 요것이 0.05보다 크면 기각 못함 요 규모가설을 요보다 0.05보다 작으면 기각하는데 row 1 equal row 2 equal 해가지고 row 6가 전부 0이다라는 걸 기각하는 뜨는데 기각하는 것도 0.0001보다도 더 작대. 그것보다 더 작대.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다. 이거 0.05보다 굉장히 작은 숫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강하게 기각한다 하는 거라고 하는데 강하게 기각하고 있어요. 뭐를? 이게 전부 0이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 지수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뭐였어요? 자기 상관이 없는 것이 뭐예요? 전부 없는 게 그게 white noise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white noise냐 하고서 테스트하는 건데 6개의 오토코레이션이 다 0이냐 요거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아니. 절대 아니. 이거 오토코레이션 전혀 없는 white noise가 아니다라는 걸 아주 오토코레이션 전부 0이다. 6개까지 이거를 진짜 강하게 기각하는데 툴레그 12, 툴레그 18, 툴레그 24까지 4개로 나눠가지고 블락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는데 전부 P값, 소위 말하는 probability greater than chi-square 이게 전부 0보다 0.05보다 훨씬 작아서 강하게 기각하고 있다. 규모가설을. 그러니까 이 Y 데이터는 뭐예요? white noise 데이터가 아니다. 강하게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당연하지. 우리가 뭐로 Y 데이터를 크리에이트 했어요. 만들어냈어. 우리 얼마 원원으로 해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툴 레그 12, 18, 24까지 아주 뭐 자유 그러니까 로드를 자기 상관 이 파라미터들을 계수들을 전부 그냥 강하게 기각하기 때문에 이제 백색 잡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리죠. 백색 잡음이 아니잖아. 얼마 원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도 봐. 맞네. 하느님이 어떤 모형을 백색 잡음을 크리에이트 했다고 백색 잡음을 생성해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스트 결과도 하느님 모형하고 같다. 그러니까 백색 잡음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고 있다.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identify variable equal y 이가 또 이렇게 요거 또 나옵니다. 요거 참 중요한 거죠. 요 중에서 중요한 건 우리 첫 번째 y 해가지고 observation 있는 요 그래프는 우리가 본 그래프 G 플롯 해서 우리가 얻은 그래프, 아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ACF하고 PACF,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그래프하고 PACF 그런 블락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할 수 있나요? 막대 그래프. 그래서 ACF를 보면 ACF는 0부터 제로 오더 오토 코릴레이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로 오더 오토 코릴레이션 나하고 나 자신의 오토 코릴레이션 얼마? 1이죠. 1.0이죠. 그래서 이거는 왜 자꾸 0부터 시작을 하는지 1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건 퀘스천이에요. 아무튼 ACF의 첫 번째 값 1.0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첫 번째 first order auto correlation, 두 번째 second order auto correlation을 갖고 로드를 추정한 거를 쭉 해놨는데 이렇게 로들이 쭉 줄어드는 거, 로 값이 쭉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게 AR하고 비슷한 AR 프로세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ACF를 보면 사실은 AR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AR이 있으면은 막대 그래프에서 AR 오더를 주로 대충 알 수 있는데 만약에 AR 밖에 없다. 이 데이터 안에 AR로만 데이터를 생성해냈다 한다면 막대 그래프가 어디서 이렇게 쉐이드된 그 음영이 칠해지는 음영으로 표시된 거에 툭 튀어나온 그런 막대 그래프가 어디서 끝나나, 툭 튀어나온 게 어디서 끝나나, 몇 번째에서 끝나나, 그걸 가지고서 AR 오더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야? 플러스 툭 튀어나온 거 마이너스로 툭 튀어나왔다. 또 플러스로 툭 튀어나왔다. 마이너스로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지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 PH가 이렇게 나온 거는 뭐예요? MA 때문에 그렇습니다. MA.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본 순간 PACF를 보는 순간 이 데이터에 MA가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MA도 쓰셨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ACF하고 PACF를 보면 ACF하고 ARMA 11의 ACF하고 PACF는 어떻게 생겼나? AR1하고 MA1을 합친 거니까 그 ACF하고 PACF도 AR1의 ACF, PACF하고 MA1의 ACF하고 PACF를 합쳐진 것이 바로 ARMA 11의 ACF하고 PACF입니다. 그러니까 ACF 가지고서 MA 오더를 딱 구하려니까 AR이 존재해가지고 우리 눈을 흐리게,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쭉 줄어드는 오토 코레이션 펑션이 쭉 줄어드는 이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PACF도 우리가 여기서 AR만 있으면 저기 ACF에서 AR 같으니까 AR이 되면 오더가 얼마인가 하고 보려 했더니 이게 뭐가 컨테미네이트 됐어요. 요거를 흐리게 만들었어. MA가 존재하는 바람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졌어. 컨테미네이트 이게 저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ACF하고 PACF를 보고서 우리가 AR 얼마, MA 얼마 오더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아쉽게도 다 서로 이렇게 컨테미네이트 돼가지고 AR은 ACF를 컨테미네이트 하고 그 다음에 MA는 PACF를 컨테미네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고서 MA의 오더, AR의 오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IACF는 inverse ACF인데 역이죠. inverse. 근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근데 단 IACF에서 뭐예요?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PACF에 거의 비슷하게 이것도 여기 데이터에 MA 성분이 있구나. MA가 Moving Average 파트가 하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별로 소용이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IACF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계속 했고요. 여기까지 다 한 상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이 estimate P equal 1, Q equal 1, method equal ML, max IT equal 200, no constant 요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거 maximum likely estimation 해가지고 MA 1,1 우리 하느님인데 우리가 MA 베타 equal 얼마라고 그랬지?
0.8이라고 그랬지. 근데 마이너스 0.72646 요거 보세요. 마이너스를 탁 나왔잖아. 그러면 MA에서 마이너스는 뭐로 고치라고? MA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플러스를 바꾸면 돼. 우리가 플러스 0.8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0.8이라고 안 그랬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꾸면 0.72645인데 원래 하나님 값은 0.8이에요. 그죠? MA는 0.8인데 underestimate 한다고 너무 작게 추정을 한 거고 AR1,1은 알파를 추정한 거지. 이제 200개 데이터에서 CS가 알파를 추정했는데 알파 값은 0.78614 원래 알파 값 하나님 값 얼마? 0.7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MA는 underestimate 하고 너무 작게 추정을 하고 AR 파라미터는 너무 크게 추정을 했구나. 오, CS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네. 당연히 200개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 타임 시리즈에서 200개 데이터는 아주 작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무튼 0.72646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한 거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추정치는 0.78614 이렇게 나왔고, 당연히 t 밸류는 뭐 크죠. 다들 크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underestimate하고 overestimate하는 경향이 하나는 밑으로 내리고 하나는 위로 올리고 AR 파라미터 추정치는 위로 올리고 MA 파라미터 추정치 베타는 밑으로 내리는 추정치가 좀 작은 값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AS하고 SBC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초 강의 14강, 15강, 16강 이것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 AIC하고 SBC는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AIC하고 SBC는 다른 강의에서 중급에서도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모형이 뭐냐를 찾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AIC, SBC를 이용하죠. 그죠? 여러 가지 모형, 여러 개의 모형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돼,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나 할 때. 그래서 다 AIC 값이든 SBC 값이든 무조건 작은 값, 그 작은 값을 우리가 선택하면 작은 값으로 이제 모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하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추정치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열 분석 모형을 배울 때 항상 3 steps라고 그래요.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시계열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한다, 시계열 모형을 확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그 세 개의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시계열 모형을 식별하는 거, identification, 소위 우리가 한 거. 그 다음에 시계열 모형을 추정하는 거, estimation. 근데 사실은 실제는 estimation하고 identification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estimate인데 estimate 해가지고 한 거, p equal 1, q equal 1 해가지고 하는 거. 여기 estimate를 해야 저게 나오던 AIC하고 SBC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은 시계열 모형을 식별하고 나서, identify 하고 나서 그 개수들을,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추정을 해야 AIC하고 SBC가 나오니까 그 값들을 가지고서 SBC하고 AIC하고 값이 뭐 어떤 모형, 예를 들면 P equal 1, Q equal 1이 제일 작네. 그러면 P equal 1, Q equal 1은 얼마 1을 우리 모형이라고 선택을 해야겠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번하고 2번하고는 같은 동시에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고요. 시계열 모형 진단 검증 마지막으로 뭐를 하냐면 내가 얼마 원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게 제대로 한 거야. 잘 된 거야. 다이그노스틱 체킹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 요 다이그노스틱 체킹을 하라고 CS가 이렇게 오토 콜레전 체크 오브 레지듀얼스 이렇게 합니다. 오토 콜레전 체크 오브 white noise 이게 아니라 white noise가 아니라 residuals입니다. residual 안에 지금 뭐냐면 알마를 추정을 해놓고 알마 이제 p equal 1, q equal 1으로 해놓고 거기에 residual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AR 파라미터 추정하고 MA 파라미터 베타를 추정하고 나서 생기는 그 residual을 가지고 residual 안에 또 뭐가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규모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지주얼이라고 우리가 레지주얼이라는 거 휴지통에 버린 거거든.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 안에 자기 상관이 아직도 있더라 하면 잘못했네. 저기 선정한 P=1, Q=1, R=11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이 있을 거야. 한번 다시 찾아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휴지통에 버린 거에는 뭐가 돼야 돼? 버린 거 안에는 전부 버린 것은 레지주얼이라고 하는데 레지주얼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거야말로 백색 잡음이 돼야죠. 전혀 자기 상관이 없는 자기 상관이 있는데 버렸다는 건 뭐예요? 더 좋은 모형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상관 있는 거를 버렸네?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다. 더 좋은 모형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찾아봐. 하고 하는 진단 검증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단 검증을 하는 건데 똑같아요. 아까 check for white noise하고 똑같아요. autocorrelation check for white noise하고. 그래서 똑같은데 여기서 뭐만 다르냐? two leg하고 df하고 요것만 달라. two leg 6면 degrees of freedom, df도 6였는데 아까 for autocorrelation은 for y autocorrelation check for white noise에는 근데 여기서는 df가 4야. 6인데 2 leg 6인데 df는 4예요. 두 개가 작아. 왜 두 개가 작을까? 전부 그래. 12. 2 leg 10이면 df가 12가 돼야 되는데 10이야. 2가 작아. 왜 그럴까? R=11 모형의 파라미터가 몇 개? 두 개죠. P=1, Q=1 두 개니까 두 개의 파라미터가 요 degrees of freedom을 잡아먹어서 2 leg 6지만 degrees of freedom은 4. 그 다음에 2 leg 12지만 12지만 degrees of freedom은 10. 이렇게 두 개씩 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 P 값을 보라 그랬잖아. P 값이 전부 0.05보다 작으면 기각. 뭐를 기각해? 오토코레이션 없어 라는 거를 기각하는데 기각을 못하게 돼 있네. 0.0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 R=11, P=1, Q=1은 좋은 모형이구나. 왜냐하면 P=1, Q=1을 이제 모형을 추정하고 나서 얻는 레지주얼을 보니까 레지주얼 안에 자기 상관이 전혀 없네. 전혀 없다는 거를 기각을 못 하니까 probability 값이 그러니까 좋은 모형이네 하고서 이제 우리가 안심을 하는 거죠. P=1, Q=1, 좋은 R=11을 제대로 우리가 선택을 잘 했구나 하고 이제 좋은 모형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proud of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까지 autocorrelation check of residual까지 여기 다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니까 뭐예요? 세 번째 단계까지 다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CS는 우리 아리마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시계열 분석을 하기에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내가 다 설명한 겁니다. P 값을 보고 결국은 0.05보다 다 크니까 우리가 규모가설, 그러니까 레지주얼 안에 자기 상관은 전혀 없더라. 버린 레지주얼 안에,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레지주얼 안에는 자기 상관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P=1, Q=1은 잘 선택한 모형이구나. 좋은 모형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forecast lead equal 12 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월별 데이터였다라면 forecast 12, 12달 앞을 예측을 해봐라, forecast 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auto regressive factors 해가지고 나온 거, 그 다음에 moving average factors 요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나 만약에 손으로 한번 forecast 해봐라 한다라면 요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factor 1 해가지고 한 거 auto regressive factor는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 편에 있듯이 1 빼기 0.78514 B 스타 괄호하고 1 곱하기 YT로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Moving Average Factor는 1 더하기 0.72646 해가지고 B 스타 1하고 ET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거기에 있는 파란 색깔, 하늘 색깔로 된 거, YT가 왼쪽 편에, ET가 오른쪽 편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엡실론 T가 아니라 ET냐? 우리가 이제 레지주얼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레지주얼은 우리가 아는 거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레지주얼 우리가
얼마 원원을 추정하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residual, 그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값 엡실론 t가 아니라 우리 값 et, 그래서 여기다 et라고 한 겁니다. 엡실론 t 대신에. 그래서 보면 왼쪽 편에 1 빼기 0.78514 b 스타 스타 1하고 yt 곱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yt equal 0.78514 곱하기 yt 마이너스 1 b 스타 스타 1이 뭐냐면 l하고 같습니다. 요게 B의 1승, 그러니까 스타는 여러분들 저 코딩할 때 스타 두 개가 곱하기 있잖아요, 스타가. 근데 스타로 하면 뭐예요? 승입니다. 승을 뜻하는 건데, 만약에 B 스타 2라고 해서는 B의 제곱, 이거죠. 이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B의 1승이니까 B 곱하기 YT, L 곱하기 YT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L, 레그 오퍼레이터, 여기서는 B는 백시프트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SES는 백시프트 오퍼레이터로 B를 써요. B 스타 1. L을 쓰면 L이 대문자면 괜찮은데 소문자 L을 어떻게 쓰게 되면 이게 1인지 소문자 L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B 스타 1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SS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된 거 YT equal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예측 만약에 내달 거, 다음 달 거를 이제 예측을 한다 하더라면 y가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t 플러스 1 equal 0.78514 yt 더하기 et 플러스 1 더하기 0.72648 ET 이렇게 되겠지, 그지? YT 플러스 1은.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측치를. 그래서 그 예측치들이 여기 오른쪽에 forecast for variable Y 해가지고 forecast standard error, STD error는 standard error고 95% confidence limit, confidence interval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7735하고 0.3699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forecast variable y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퀘이션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밑에 그 카멘트가 나옵니다만은 모형이 컨스탄트 항은 없다. 그러니까 절편 같은 거 이건 없다는 것이고, 그 저기 녹색으로 한 거 no mean term in this model 하고 쓴 거는 mean 없다. constant가 no constant라는 옵션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코딩에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SES가 이렇게 no mean term in this model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forecasting을 SES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factor 1 해가지고 moving average factor하고 auto regressive factor라고 나온 요 값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리고 SES가 또 forecast 한 거를 또 플랫까지 해줘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95% 신뢰 구간을 쉐이드해서 음영 처리를 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0이 저기 있고요. observation으로 12까지 12달 앞까지 이제 forecast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forecast 한 값이 쭉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조금 위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우리 값을 보면 마이너스 1.7018입니다. 그러니까 2201 번째지. 201, 202, 203, 204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212까지. 근데 201번째 one step ahead forecast라고 하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라면 다음 달 예측치 요게 201번째죠. 201번. 200에서 끝나니까 샘플이. 그러니까 201번째 포캐스트는 마이너스 1.7018 거기 포캐스트에서 따와서 이제 보면 그거를 쭉 그린 거죠. 그려서. 그러고 이제 투 스탠다드 에러 바운드 이렇게 95% 신뢰 구간 이거는 이제 쉐이드를 해서 음양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또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0은 다 포함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번째 예측치가 0이다라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하죠. 그죠? 당연히 202번째 예측치도 0이다라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 투 스탠다드 에러 바운드 그러니까 95% 신뢰관이 굉장히 크니까 커서 뭐 0이라는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여기에 컨스탄트 요거를 컨스탄트가 0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 0으로 나오는데 그 const, const 요 값을 조금 좀 차이가 나 0이 아닌 값을 이렇게 하면 또 뭐 0이 아닌 forecast 값이 또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forecast 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질수록 뭐예요?
y 값에 그 우리가 expected y 값 x하고 y 해가지고 얻는 값이 얼마라고? 거기 0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constant가 const가 0이기 때문에 그게 0이거든. expected value 값이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지. 0 값으로. 그러니까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측 시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12로 212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에 근접해져요? 예측값은 예측치는 0으로 근접해지는 거지. 수렴한다고 하죠.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forecast 해놓고 거기에 out equal out 1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이 forecast 하면서 얻은 결과들, 아까 설명했듯이 코딩에서 설명했듯이 forecast 하면서 얻은 결과들을 있으면 그 결과들은 모두 OUT1, out1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안에 다 넣어놔라. 그래놓고 이제 프락 프린트해서 거기에 var 그 다음에 무슨 데이터 이름, 그러니까 변수 이름 이게 없이 그냥 프락 프린트하고 run 해놨으면 그 out1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안에 드는 건 다 프린트 해봐라. 요런 건데 프린트한 결과가 사실은 1, 2, 3, 4 해가지고 199, 200, 201 해가지고 212까지 쭉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그 중간에는 자르고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거 마지막에 끝나는 것만 이렇게 덧붙였어요. 덧붙여서 보면 여기에 이제 forecast 값 나오고 observation 1부터 y 값도 직접 나오고 그 다음에 forecast 값 나오고 std standard error 아까 얘기한 대로 forecast standard error L95는 95% 신뢰 구간의 lower bound L, lower bound, 그 다음에 upper bound U95는 95% 신뢰 구간의 upper bound, 마지막 끝, 이렇게 신뢰 구간의 뭐예요? 한계치. 그러니까 하한값, 여기 lower bound는 하한값이라고 그랬네. 하한값, 그 다음에 상한값, 요것도 다 계산해서 내놨어. 그 다음에 residual, 당연히 residual, E죠, residual. 그러니까 residual은 어떻게 해요? residual은 뭐라고 그랬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엡실론 t의 저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값 이제 엡실론 t는 하느님 값이고 t는 우리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지듀얼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은 y 값에서 거의 200을 보세요. 200에 마이너스 1.8847이 이게 y 값이에요. 진짜 y 값. 200번째 y 값인데 200번째 y 값을 예측한 거, forecast 한 거는 마이너스 1.58168.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1.8847이 실제값 y에서 forecast 값 마이너스 1.58168 요거를 빼면 forecast를 실제 값에서 forecast 값을 빼면 forecast error라고 하잖아 우리가 forecast 하면서 생긴 error다. 그게 얼마? 마이너스 0.30304 residual이 forecast error다 그거예요. forecast error. 그래서 이제 forecast하고 이제 그 residual하고도 이해를 했어. 이게 뭔지를 STD standard error 우리가 이해를 했고 L95, U95 이것도 뭔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센스가 정말 아주 자세하게 참 아주 우리 시계열 분석, 시계열 모형을 분석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언지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결과값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스를 배우는데 아주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어프리시에이트 감사할 정도로 세스 잘 해놨어요. 세스가 결과값들 정말 잘 해놨으니까 세스 더 열심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저 시계열 분석 여러분들 그 기초 나오는 기초에 제 14강, 15강, 16강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뭐예요? 장점이 시계열 분석의 시계열 모형의 장점 예측이죠. 예측, forecasting 하는 거, forecasting. 리그레션은 forecasting 못 한다고 그랬어요. 이 forecasting이 안 되는데, 이 시계열 모형으로는 얼마든지 아주 쉽게 piece of cake, 여러분들 누워서 떡 먹기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급 제 14강, 이제 중급은 14강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강인데 수고 많았고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